안녕하세요. 저는 39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여보, 너무 보고 싶어. 외로워. 탁탁탁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의 집 문틈으로 본 것이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보면 안 될 것을 봤고 느끼면 안 될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무거워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남편 민준이가 탄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벚꽃이 비처럼 쏟아지던 4월의 어느 날 남편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지 겨우 5년. 우리에겐 3살배기 딸 서윤이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 바다였지만 정작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어요. 슬픔이 너무 크면 오히려 감각이 마비된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사람들의 조문을 받고 기계처럼 절을 하고 의미 없는 위로의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저만큼이나 영혼이 부서져 내린 사람이 바로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박진우, 53살. 시어머니를 폐암으로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워낸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핏기 없는 얼굴로 아들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텅 빈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떨리는 어깨.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시아버지는 빈소 앞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53살. 그런데 시아버지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몸, 아직 흰머리가 별로 없는 짙은 머리카락, 또렷한 이목구비. 가끔 뒷모습을 보면 남편인지 시아버지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아들을 쏙 빼닮았거든요. 목소리마저 비슷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을 때 저는 잠깐 착각했어요. 민준이 하고 달려가려다가 돌아서는 얼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 그 표정이 너무 남편을 닮아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3살 서윤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아이는 아빠가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하고 물을 때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꽉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그 큰 집에 남으셨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서윤이 보고 싶구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서윤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윤이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가 달려갔어요. 시아버지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보였어요. 지은아, 저녁이라도 먹고 가거라. 네, 아버님.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 하나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계시면서 뭘 드셨을까? 그날 저녁 저는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드셨습니다. 서윤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제잘거렸어요. 시아버지는 아이를 보며 억지로 웃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촉촉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님. 고맙다. 내가 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셨습니다.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남편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창가에 서 계셨어요. 뒷모습이 남편 같았습니다. 어깨 넓이 서 있는 자세, 손을 주머니에 넣는 습관까지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러면 안 돼. 저분은 시아버지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시댁에 갔습니다. 서윤이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했어요. 시아버지는 점점 수척해지고 계셨습니다. 혼자 계시면서 제대로 드시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어느 날 갔을 때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불도 켜지 않았어요. 어두컴컴한 거실에 시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님, 왜 불을 안 켜놨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몰랐구나. 어두운지. 그 대답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어요. 그 빛 아래서 시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했어요. 수염이 많이 자라 있었고 머리도 산발이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아니, 제가 끓여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넣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도 안 댄 것 같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였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좋아하셨고요. 저는 정성껏 끓였습니다. 파도 썰고 두부도 넣었어요. 아버님 와서 드세요.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셨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며 밥을 먹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서윤이는? 아빠 찾아요. 자주. 시아버지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민준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님, 내가 아들을 잃고도 살아있는 게 죄스럽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버님도 힘드시잖아요. 너도 힘들잖아. 젊은 나이에 홀로 아이 키우면서.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빗소리가 더 커졌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내 가슴이 뛰는 거지? 저분은 시아버지야. 남편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아버지의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자주 시댁에 갔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재혼하길 바라셨고 친구들은 저를 불쌍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있을 때는 달랐어요.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함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민준이의 사진첩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고 계셨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냥 물소리를 최대한 작게 내면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슬픔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민준이 방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준이의 책상 앞에 앉아서 서랍을 열고 계셨어요. 아들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 있을 때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과 있을 때보다 친구들과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덜 외로웠습니다. 시아버지도 저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가끔 제 쪽을 쳐다보셨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면 괜찮니? 하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증인이었어요. 민준이를 잃은 슬픔을, 모든 걸 잃어버린 그 막막함을 아는 유일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시아버지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지은아, 네, 너, 내가 오는 날이 제일 견딜만하구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시댁에 가는 날이 제일 견딜만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백미러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현관에 서서 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계셨어요. 뒷모습이 남편 같았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저분은 시아버지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그날은 장마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에 시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왜 불을 안 켜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몰랐구나. 어두운지. 그 대답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아버지는 점점 더 무너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습니다. 그 빛 아래서 시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수척하고 창백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아니,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괜찮다. 배 안 고프구나. 하지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넣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도 안 댄 것 같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였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좋아하셨고요. 저는 정성껏 끓였습니다. 파도 썰고 두부도 넣었어요. 와서 드세요.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셨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며 밥을 먹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 요즘 이상한 꿈을 꾸는구나. 무슨 꿈이요? 민준이가 나오는 꿈이야. 근데 그 꿈에서 나는 민준이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 아무리 달려가도 민준이는 점점 멀어지고 내가 소리를 질러도 민준이는 못 듣는 것 같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도 그런 꿈 꿔요. 너도? 네. 민준이가 저를 보고 웃는데 제가 다가가면 사라져요.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빗소리가 더 커졌어요. 지은아, 나 이러다가 미칠 것 같구나.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셨어요. 미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민준이를 기억하는 게 너무 아프구나. 저도 알아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손을 잡은 건 시아버지의 손은 따뜻했어요. 크고 단단했습니다. 남편의 손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뭔가 있었어요.
슬픔, 고마움, 그리고 뭔가 더. 저는 손을 놓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거지 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걸음질 치듯 부엌으로 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뭐지? 물이 뜨거웠습니다. 손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계속 닦았습니다.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또 가슴이 아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을 때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계셨습니다. 뒷모습이 남편 같았어요. 들어갈게요. 제가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벌써? 비도 오는데. 괜찮아요. 우산 있어요. 그럼 조심히 가거라. 시아버지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문을 열자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우산을 폈어요. 지은아. 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백미러로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는 비를 맞으며 서 계셨습니다. 우산도 없이. 저는 차를 세우고 싶었어요. 돌아가서 시아버지를 안으로 밀어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악셀을 밟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두려웠어요.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렸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해졌습니다. 어제 시아버지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겨서 나갔어요. 비는 더 굵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계속 시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괜찮으시겠지. 그냥 주무시는 거겠지. 시댁에 도착했어요. 현관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버님? 제가 안으로 들어가며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어둠 속 침대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손에 시어머니, 아니, 민준이 엄마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자신의 몸을 더듬고 계셨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셨어요. 수진아, 수진아, 보고 싶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쾌락과 고통이 뒤섞인 채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었어요. 죽은 아내를 향한 한 남자의 절절한 그리움이 아들까지 잃은 자의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육체의 행위를 통해 터져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보아서는 안개속 오후 253 될 것을 본 데 대한 죄책감, 시아버지의 깊은 고통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당혹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쳐야 한다고 이성은 비명을 질렀지만 제 발은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은 후 여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엄마로만 살아왔던 제 몸이 그 장면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땅에 수년 만에 뜨거운 단비가 쏟아지는 듯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정체 모를 열기가 피어올랐어요. 온몸의 혈액이 빠르게 돌며 뺨이 달아올랐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제 눈에 보인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남편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깨 선, 목덜미, 등, 근육의 윤곽까지. 어둠 속에서 저는 잠깐 착각했습니다. 민준이. 아니야. 저분은 시아버지야. 하지만 시아버지가 내는 신음소리까지 남편과 비슷했어요. 제 귀에는 마치 남편이 저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외로운 몸짓이 제 잠자고 있던 욕망을 잔인하게 일깨웠어요. 저는 제 자신의 이런 반응에 소스라치게 놀라 저도 모르게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 그 소리에 놀란 시아버지가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저는 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흠뻑 젖은 머리카락, 겁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붉게 상기된 뺨. 저는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미쳤어, 박지은. 너 정말 미친 거야.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 저는 스스로를 경멸하고 자책하며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시아버지의 모습과 제 몸을 관통했던 뜨거운 감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꾸 떠오르는 생각. 저 뒷모습이 민준이 같았어. 목소리도 신음소리도 민준이 같았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죄책감과 욕망이라는 두 개의 감정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시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했어요. 무서웠거든요.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그날 본 것, 느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할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빨래를 개다가도 그 신음소리가 생각났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니,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둘이 겹쳐졌습니다. 서윤이가 엄마, 할아버지는? 하고 물을 때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바쁘신가 봐.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래, 엄마도. 저는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안은 차가웠습니다. 밤에는 꿈을 꿨어요. 저는 시댁에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침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시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고 손을 내밀었어요. 지은아. 저는 그 손을 잡으려고 다가갔습니다. 손이 거의 닿을 듯 했어요. 그때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저는 39살이에요. 3살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시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미친 거예요. 분명히 미친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은 달랐어요. 가슴은 계속 시아버지를 원했습니다. 아니, 시아버지를 통해 본 남편을 원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시아버지의 모든 것을. 4일째 되던 날 시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은아, 괜찮니? 연락이 없어서 걱정된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피하는 동안에도 저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요라고 쓸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또 문자가 왔어요. 지은아, 내가 뭘 잘못했니? 그날 불편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 다시 와줘. 내가 없으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구나. 그 문자를 읽고 저는 무너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왜 피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날 제가 본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곧 갈게요. 거짓말이었어요. 몸이 안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 마음이 너무 흔들렸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6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가기로. 하지만 조심하기로. 시아버지를 그냥 시아버지로만 대하기로. 다른 감정은 묻어두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다시 시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도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지은아. 시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되셨어요? 못 먹었어. 잠도 못 잤고. 내가 안 올까봐. 미안해요. 제가 아팠어요. 정말 아팠니? 병원은 갔니?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나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다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빨래도 널려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할 수가 없었어. 내 생각만. 시아버지가 말을 멈추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이제 왔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무거운 시선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잘못됐어. 내가 이렇게 자주 오면 안 돼.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릇을 닦았어요. 지은아.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나. 오늘 내 집에서 저녁 먹어도 될까? 나. 밖에 나가고 싶구나. 이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서.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시아버지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요? 응. 안 되면. 괜찮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요. 오세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서윤이가 달려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서윤이. 시아버지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갈치구이, 몇 가지 반찬,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들로만 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윤이를 재운 후 저와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았어요. 술이나 한잔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소주를 꺼냈어요. 2잔을 놓고 따랐어요. 우리는 잔을 들었습니다. 뭐에 건배할까요? 민준이한테,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민준이에게.
잔이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단숨에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들어가면서 말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아. 네. 나 고백할 게 있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볼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뭔데요? 나 민준이가 죽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 수진이도 없고 민준이도 없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너무 외로워요. 그날 내가 본 거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시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괜찮지 않아.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버님,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이상해요.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나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가? 아버님의 뒷모습이 민준이 같았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목소리도 어깨도 모든 게 민준이 같았어요. 저는 그게 민준이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시아버지가 제 뺨을 닦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나도 가끔 헷갈려. 내가 수진이 같을 때가 있어. 목소리가 웃는 모습이 수진이 같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물 젖은 눈으로. 우리 미쳤나 봐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가 보다. 우리 둘 다 미쳤나 봐. 시아버지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뺨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지은아, 이러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시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안았어요. 꽉.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그냥 오늘만 이러면 안 될까요? 우리 서로를 위로하면 안 될까요? 시아버지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격정적인 입맞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의 슬픔과 눈물 맛이 느껴지는 서글프고도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에서 남편이 느껴졌어요. 민준아. 제가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시아버지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죽은 사람으로 부르며 서로를 안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경계와 윤리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저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완벽한 안식을 느꼈어요. 시아버지의 체온이, 숨소리가, 모든 것이 남편 같았습니다. 민준아, 보고 싶었어? 제가 울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시아버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서로를 안았어요. 그것은 육체적 욕망의 결합을 넘어선 상처 입은 두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피해 만나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저를 지은아라고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자기야 하고 불렀어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인 것처럼. 저도 시아버지를 여보하고 불렀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남편인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죽은 사람으로 대신하며 사랑했어요. 주말이면 저는 서윤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소파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봤어요. 시아버지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책을 읽기도 했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곤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 피어났고 제 역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지은아, 네, 너 민준이 같아. 아버님도 민준이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통해 죽은 사람을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남편이 살아온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편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이 보기에는 금기였지만 우리에게는 서로를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유리성 안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에도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와 함께 일어났을 때 거울에 비친 우리를 봤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53살이지만 마치 40대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9이지만 육아와 상실의 고통으로 지쳐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며느리고 저분은 시아버지야.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어요. 우리 뭐 하는 거지? 더 큰 문제는 서윤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집에 왜 자주 가? 할아버지가 외로우셔서 할아버지랑 결혼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행복했지만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대신품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통해 시어머니를 보았고 저는 시아버지를 통해 남편을 보았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53살은 아직 젊습니다. 좋은 분을 만나서 다시 행복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9.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놓아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님은 새로운 분을 만나야 해요. 아직 젊으세요. 그리고 저도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아야 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떠날 거니? 네. 저 다른 도시로 이사 갈 거예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지은아, 아버님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어요. 행복해라. 지은아, 아버님도요. 그리고 저는 떠났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도시에서 서윤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가끔 시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니, 자주 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시아버지와의 시간은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줬고, 이별은 제게 진짜 삶을 돌려줬으니까요. 여러분은 저희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